알았지 않았을까? 사람이 많이 모인 공간은 광고를 할 수밖에 없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 자체가 그냥 사람들 사람으로서 연결시키고 편리하게 서로 SNS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나를 알리고. 근데 사람이 많이 모인 공간에는 반드시 광고가 뜨게 돼 있거든요. 그걸 알게 됨으로 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또 새로운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공간만 온라인상에 어떤 걸 만들어내면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어떤 식으로 더 편리하게 할 건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아무튼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자, 또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잠재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아직 고객이 아닌 숨어 있는 고객이죠. 그렇죠? 나중에는 내 고객이 되겠지만 신기술을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존재할 때, 새로운 신기술을 할 때,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니즈는 있으나 제공하는 기업이 없을 때, 자, 이걸 아까 많이 강조했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니즈는 있으나, 그죠? 이 필요는 하는데 아직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가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파괴적인 핵심, 도저히 안 되겠다. 오프라인에만 하다가 이제 온라인으로 완전 들어가자.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책을 오프라인에 팔다가 온라인에 팔게 된 거고요. 그죠? 그게 살아가는 게 아마존이고요. 그죠? 아마존에서는 지금 차도 팔죠. 그렇게 다양하게 팔지만 그 시작은 책을 파는 그냥 온라인 서점이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아직도 온라인에 판매되지 않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아직도 많아요. 그러면 이게 온라인에 어떻게 판매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판매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걸 왜 못 팔아? 하면 판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다시 바꿈으로 해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작은 분이 수세청, 그죠? 이게 레몬청을 만들고 또 이렇게 다양하게 이 차를 이렇게 수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네이버나 온라인상에 판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더라고요. 그거 보면 그 시장에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담아서 집에서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관심있게 내가 만들어서 오래 보관만 가능하면 충분히 판매가 가능하죠. 그래서 기존 오프라인 시장에 있는데 온라인 시장에 판매가 안 되고 있다면 그것도 새로운 수익 모델이 되는 겁니다. 아주 쉽죠. 경쟁 기반 브랜드 변화에 대응할 때, 경쟁사가 원가를 확 낮춘다. 저원가제를 한다. 디자인을 바꾼다. 그렇죠? 또 브랜드를 새롭게 개발한다. 그런 어떤 대안으로 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서 그에 대한 경쟁사를 이기는, 차별화를 꾀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는 부분에서 많이 공헌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 내용입니다. 자, 이 9가지 내용이 우리가 앞으로 작성할 핵심 키워드들입니다. 그래서 큰 파트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는데, 자, 만들어진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가치 중심, 고객에게 전달하는 가치 중심,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효율성을 중요시되는 요소,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요소, 이렇게 두 파트를 나눴습니다. 보면 고객 세그먼트, 고객을 세분화시키는 거죠. 가치를 고객한테 줍니다. 그리고 채널을 어떻게 해서 고객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수익을 어떻게 낼 건지, 이런 부분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례를 제가 보여줄 거고, 그 사례를 여러분이 보면서 여러분은 이 사례를 통해서 한번 작성을 해볼 거고, 또 새로운 아이템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이걸 잘 운영하려면 핵심 자원이 뭔가, 그리고 핵심 활동은 요즘 앱을 통해서 영어 공부하는 게 참 많죠. 앱을 통해서 가계부가 나오고, 앱을 통해서 차량을 관리하고, 앱을 통해서 또 뭐가 합니까? 다양한 걸 합니다. 그죠? 다양하게 되면. 그럼 앱을 개발해가 돈을 많이 벌었다. 유튜브에 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죠? 앱을 통해서, 핵심 자원은 앱 개발이죠. 앱 개발. 그죠? 핵심 활동이 무엇인가? 핵심 파트너. 나의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 이해관계자, 이렇게가 있죠. 그 이해관계자가 어느 쪽인가, 그다음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만들어보는
그 과정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했습니다. 자, 되게 복잡해 보이죠?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한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방금 나간 대로 9가지입니다. 9가지인데 이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자, 이 순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치 제한 누구한테? 고객이죠. 고객한테 가치를 제한하고 그 고객을 채널을 통해서 고객을 만나고 수익을 내는 방식을 알고 그 속에서 뭡니까? 핵심 활동 자원, 그다음 파트너 비용을 아는 거거든요. 자, 이 순서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순서는 보시다시피 고객 세그먼트, 고객을 분석합니다. 고객을 파악하고, 그죠? 고객을 세분화. 내 주요 고객이 누군가? 내가 이 제품을 만든다면 누가 사용할 건가? 누구한테 편리하게 이 제품을 제안하는가? 또 가치를 제안하는가? 그래서 고객이 있으면 그 가치를 어떤 걸 제안할 거고 그 고객과의 채널을 어떤 식으로 해서 오프라인을 만날지 온라인을 만날지 어떻게 관계를 유지해 나갈지 그래서 고객의 보주머니에서 돈을 그죠? 이렇게 가져올지 수익원을 찾고 이게 어느 정도 수익이 되겠다 싶으면은 이제 이걸 제품화 시키기 위해서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핵심 자원이 무엇인지 어떤 핵심 자원이 있어야 이 제품이 만들어질 건지 그죠? 제품을 생산할 건지 그 활동을 통해서 자원이 무엇이고 활동을 무엇을 해야 되며 그 활동을 도와줄 파트너는 누구며 비용은 얼마인지 여기까지 해보는 게 우리가 이번 과정입니다. 이번 전체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뱀뱀이 돕니다. 이런 식으로 뱀뱀이 돌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먼저 작성을 해보고 이걸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가 사실 더 중요해요. 여기를 못하면 이 단계만, 그죠? 이 고객과 가치 제한 이걸 잘 찾아내면 돼요. 고객이 어떤 문제에 있는가, 고객이 어떤 불편함이 있는가, 우리의 불편함을 찾아내면 그 가치 제한을 해서 수익이 뭐야? 고객이 불편한데 그 가치를 제한하는데 그게 수익이 안 된다. 이러면 이제 곤란하겠죠. 일단 비즈니스니까 수익이 보편화돼야 되는데 수익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그게 너무 많이 노동이 들고 시간이 들면 그 제품하기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보면 고객 부분, 커스터머 세그먼트 했는데 고객 부분이니까 누굴 위해서 사업을 할 것인가? 누굴 위해서 사업을 할 것인가? 그러면 누굴 딱 타겟을 잡고 그 고객이 어떤 문제점을 제안을 할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또 고객한테 무엇을 해줄 것인가? 그 고객이 이때 고객을 찾았으면 그 고객한테 어떤 문제가 있고 불편함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그 가치를 고객한테 제안할 수 있는 거니까 제안한다고 가정하면 고객의 채널 다양하게 있겠죠. 요즘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은 너무 많습니다. 소통 방법은 고객과 만나서 가치를 전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품을 소개하는 부분이 되겠죠. 채널이 없으면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마케팅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객 관계, 단골 고객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고객에게 신뢰를 쌓아서 제품을 재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구성 광고를 할 수 있게끔 고객과 신뢰를 쌓아야 되겠죠.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겁니다. 고객을 어떻게 이 서비스겠죠. 서비스를 어떻게 또 해서 뭘 하나 사더라도 전자제품 하나 사더라도 그냥 우리가 브랜드를 자꾸 사는 이유가 뭡니까? 브랜드를 사는 거 아니 제품이 고장 났는데 그죠? 제가 있는 사전이 나왔어. 전자 사전이 나왔는데 맨날 사전 찾기가 공부를 전자 사전을 하나 샀는데 딱 샀는데 그게 중소기업 제품이었어요. 군대 가서 쓰다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휴가 나와가지고 제품을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 회사가 망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한 50몇만 주고 샀는데 되게 비쌌거든요. 망해가지고 수리도 못하고 그냥 버렸던 기억이 나요. 네. 아무튼 요즘 뭐 전자사전 구입합니까? 전자사전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인터넷이 다 돼버리는데 휴대폰에서 네이버 검색 다 되는데 전자사전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전자사전 다 들어가요 앱이 그죠? 아무튼
그만큼 사업 아이템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한 번에 이렇게 발전되면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운영되는 모든 사업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강의는 오프라인에서 해야 된다는 시스템도 강의가 온라인에서도 재밌게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바뀌어버리면 이것도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또 온라인에서 이런 방식이 아닌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재밌게 할 수 있는 방식이 또 뭔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또 그걸 누가 개발하겠죠. 그죠? 수익은 중요합니다. 그죠? 제품이 나오고 아이디어 나오고 제안서가 나오고 고객의 솔루션까지는 되는데 이게 수익이 안 된다면 이걸 사업을 이렇게 해내냐 일으키지 못하죠. 그죠? 또 필요한데 고객이 필요한데 진짜 연령대가 제한적이고 몇몇 고객이 안 된다고 가정해보세요. 보편화가 안 되면 제품을 만들어도 쓸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사용할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제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원은 보편적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고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게 제 영상이 예를 들면 지금 유튜브에 올라온다 해서 유튜브에서 이 내용을 보고 뭐 좋아요 누르면 좋겠지만 하여튼 이런 걸 보면서 보면 뭡니까? 사람들이 보는데 많은 고객이 보진 않겠죠. 이 초등학생이 보겠습니까? 아니 또 대학생이 본다고 해서 관심 있는 대학생이 보겠어요? 과목을 듣는 게 이런 게 뭐죠? 또 사업을 일으키는 사람 외에는 안 볼 거예요. 공무원이 보겠습니까? 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고객이 다 볼 수 있는 어떤 강의 컨텐츠가 나오면 또 좋아요가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런 것처럼 수익원이라는 것 자체가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이다. 그렇게 됐다면 그게 생필품은 대기업이 다 잡고 있죠. 장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써야 되니까. 그죠? 근데 특정 제품에 대해서 일부 고객을 타겟으로 가는 중소기업 제품이 많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의 제공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 뭔가 단발성 수익인가 연속적인 수익인가 이거 정말 따져봐야 됩니다. 그죠?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것 중에 단발성이 뭐가 있습니까? 자, 붕어빵. 여름에 붕어빵 팔립니까? 안 팔립니까? 붕어빵 안 팔립니다. 붕어빵 팔지도 않습니다. 왜? 안 팔리니까요. 냄새가 나고. 그죠? 그런데 한겨울에 날씨가 좀 싸늘하게 추우면 가다가 붕어빵에 김이 모락모락 나고 따끈따끈한 그 만져가면서 손 씻으니까 먹고 싶지 않습니까? 잘 팔리는 거죠. 그 계절성입니다. 그죠? 뭐 주스 갈아서 파는 거 여름에 팔지 겨울에 주스 팝니까? 안 팔지 않습니까? 네, 물론 커피숍 가서 이렇게 간단하게 파는 거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자원이 무엇인가? 그걸 제품화 시키는데 상품화 시키는데 그죠? 네, 뭐가 필요한가? 핵심 기술, 인재, 사업장, 자금 이런 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네, 들어가는 핵심 활동 어떤 식으로 그 사업을 일으켜야 되는가? 자원을 활용한 성과를 보여주는 활동들 내가 뭘 해야 되는가? 핵심 협력자, 이해관계자 누가 있는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협력자 누가 있는가? 공급자, 그죠? 공급처입니다. 비용, 이제 이걸 한다면 인건비며 임대료며 물리적 생산 시설이며, 그죠? 그다음에 OEM 방식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화장품을 하나 개발한다면 화장품을 만들어줄 회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화장품에 그 들어가는 내용이며 이런 걸 연구해가지고 제품에 딱 줘야 되겠죠. 술을 제조해 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 술을 제조하는 방법에서 그 어떤 술을 또 제조할 건지 그에 대한 어떤 원액 어떤 내용을 넣을 건지 그에 대한 부분은 또 여러분이 개발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OEM 방식으로 채택을 하면 앞으로 만약에 그 자동차가 엔진이 없어지고 전기 자동차가 되면 이 배터리만 통해서 배터리를 통해서 차가 간다 하면 차 외형만 만들고 배터리는 여기서 만들어라. 배터리 회사가 많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아무튼 또 다른 세분화가 일어나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정비, 변동비. 고정비는 뭔가요? 일적으로 나가는 비용, 월급이 되겠죠. 예, 변동비는 원가가 되겠고 또는 전기세, 물세가
고정적으로 잡힐 수도 있지만 원가가 대비 또 변동이 심하면 또 변동 위에 포함될 수도 있겠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런 비용들도 그냥 막 적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참고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알고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뭔가 사업을 일으킬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자 매장을 이렇게 임대를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금이라는 게 있어요. 권리금. 울대 앞에도 권리금이 있지 않습니까? 권리금이 있는데 이 권리금이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아니 꾸질꾸질하고 뭐 아니 인테리어도 별로 없는데 권리금을 달라는 거예요. 권리금이 얼마냐? 1억 5천씩이에요. 그 기금을 가면 그죠? 자 그때 정말 지금 더 올랐을 수도 몰라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보증금 외에 권리금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죠? 서울도 많겠죠. 아주 좋은 상권. 왜냐하면 그 권리금이라는 게 인테리어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유동 인구의 고객이 많고 제품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사줄 수 있는 고객이 많이 오고 간다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 길목을 우리가 그쪽 건물값도 비싸고 그 건물에 또 상품을 진열했을 때 잘 팔리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는 부분이죠. 자, 비즈니스 모델 전체를 봤습니다. 그죠? 자, 이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한 번 더 각각에 대해서 방금 세분화했듯이 한번 세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 대상 고객 찾아야 되겠죠? 자, 대상 고객 찾아야 됩니다. 나의 제품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 제품과 서비스를 가장 좋아하는 고객, 제품과 서비스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고객을 찾아야 됩니다. 고객. 그래서 고객한테도 고객에게 아이템도 찾고 고객의 문제 속에서 아이템을 찾고 고객을 또 통해서 제품을 소개하고 제품을 확산시키고 하여튼 첫 번째 단계는 고객입니다. 내가 뭔가 아이템을 만들었는데 이 고객이 사줄 건가 안 사줄 건가 고객한테 가치를 제안했는데 고객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고객 전체 고객이 있고 유효 고객이 있고 목표 고객이 있다. 자 이게 뭐냐 전체 고객은 보편적인 고객, 잠재 고객 다 포함되겠죠. 유효 고객은 이 제품은 이 사람들은 사지 않겠는가. 그죠? 목표 고객은 이 사람들은 바로 산다. 이런 제품이 나오면 바로 구입할 거다. 그죠? 차량 매니아들은 보면 차가 새로운 차가 나오면 그 신차를 바꾸죠. 예를 들면 영업을 하는 사람이 옛날 차를 그죠? 딜러들이 옛날 차를 이렇게 중고 매매상을 하지 않는 이상은 신차를 파는 사람이 맨날 구시기의 차를 몰고 다니면서 새 제품의 차를 사세요. 본인은 옛날 차를 아주 예전 차를 몰고 다니면서 새 차를 사라. 글쎄요. 본인도 좀 고객보다 월등히 좋은 차를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국산 차를 예를 들면 현대 관련 영업사원이 차를 외제차 벤츠를 몰고 다니면서 자기가 영업사원을 현대차를 한다. 웃기죠.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영업사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고객한테 맞춰야 됩니다. 고객하고의 맞춤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아무튼 전체 고객, 유효 고객, 목표 고객 이렇게 해서 고객이 나뉜다는 겁니다. 고객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핵심 고객이 되겠고 목표 고객이 되겠고 두 번째 유효 고객, 세 번째 아까 말한 대로 뭡니까? 전체 고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고객은 당신 시장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이탈이 가능성이 있는 머지않아 고객이 될 수 있는 비고객, 아직 고객은 아니다. 두 번째 고객, 의식적으로 당신 시장을 선택하지 않는 거부하는 고객, 아직은 고객이 아닌. 세 번째, 여기 첫 번째, 당신의 시장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미개척 고객, 이거죠. 세 번째, 첫 번째 고객, 언젠가 가장자리지만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지금은 고객이지만 맞죠? 지금은 고객이지만 이 고객이 단골이다가 갑자기 좀 서비스를 불친절했다. 다시는 내가 이 차 안 산다. 다시는 내가 이 집에 먹는다. 다시는 이 제품 안 산다. 그게 저도 있습니다. 그게 저도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건 또 이 공개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품을 좀 논하기는 좀 그렇네요. 어떤 특정 제품이 있습니다. 특정 제품의 휴대폰인데 그 휴대폰을 제가
누구의 추천으로 한번 이렇게 사업을 한다 해서 휴대폰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그래서 와서 자꾸 이제 휴대폰을 바꿔주면은 내가 사업을 하는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제가 쓰는 어떤 제품이 있었어요. 근데 자꾸 와서 좀 도와달라 돌아다니니까 또 아는 얼굴에 제가 휴대폰을 바꿔줬어요. 돈을 막, 휴대폰이 한 70만 원 정도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사면 한 90만 원에 사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만 원에 손해보고라도 내가 사줘야 되겠다 하고 사줬는데 또 문제가 발생된 게 뭐냐면 그 제품이 또 떨어뜨리니까 이 와이파이가 안 되는 거예요. 와이파이가 안 돼서 서비스 센터 갔더니 비용이 너무 비싸. 차라리 새 제품 사라는 거예요. 그 제품이 할부를 내가 2년을 했습니다. 와이프 한 대 닦여가면서. 아무튼 그런 기억이 나요. 자, 아무튼 찾아온 고객한테 이렇게 좀 제가 친절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 사람 저한테 미안해가지고 다시 연락은 오지만 되게 미안해 했는데 지금도 또 연락하고 지냅니다. 하지만 이제 저한테 와서 아쉬운 소리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만큼 해줬으면 본인이 눈치채고 이제 벌처럼치 이제 새로운 또 비즈니스 모델 들고 와가지고 같이 사업하자 이런 말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대상 고객 사례. 전체 고객이죠. 대중 앞에서 제가 이제 사례를 들어서 표현해봤습니다. 대중 앞에서 스피치를 잘하고 싶은 사람들. 자, 두 번째 유효 고객. 대중 공포를 극복하고 논리 정연한 스피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자, 고객, 목표 고객. 자, 대중 앞에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 자, 제가 그 외부에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외부에 강의를 많이 갑니다. 강의를 가다 보면 이런 제안을 많이 받아요. 저는 대중 앞에서 너무 떨려서 말을 못 하는데 좀 해결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해서 정말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 고객은 대중 앞에 스피치를 잘하고 싶은 사람, 근데 대중 공포를 안고 있는 사람, 정말 발표를 안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게 개인 속 옵니다. 속 바로 와요. 그런 것처럼 이런 사람은 그냥 막연히 남들 앞에서 말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면 바로 고객이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발등에 불 떨어지면 어떤 상황이든 인터넷 검색에서 수소문 찾아서 소개가 오더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고객도 그죠? 딱 제품을 만든다고 해서 다 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주요 타겟이 될 때 고객이 니즈가 바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필요해서 사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고객을 좀 재문화시켜 봤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문제 속에서 이 아이템을 찾아야 되니까 볼까요? 고객의 문제가 뭔가 타고난 소심한 성격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 대중 앞에서 발표 경험이 부족해서 생긴 경우도 있겠고, 또 세 번째, 대중 스피치 원고 작성 경험이 부족함. 자, 여러분도 대중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게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맞죠? 저도 대학생 참 힘들었었거든요. 자, 첫 번째, 타고난 소심한 성격.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금방 바뀐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2박 3일 배우면 된다. 일주일만 배우면 된다. 맥발 코스 이런 말 나오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격이 바뀔 것 같으면 그죠? 그런 데 가서 안 배워도 다 바뀝니다. 성격이요? 몇십 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격은 굳이 안 바꿔도 됩니다. 성격은 안 바꿔도 되는데 뭘 바꾸면 될까요?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소심한 사람, 타고난 소심한 사람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조금만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면 저는 이 타고난 소심한 성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꿔봤거든요. 대중 앞에서 발표 경험. 여러분,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거 되게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손도 잘 안 들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대중 앞에서 그죠? 이 뜨는 거를 싫어한다고 해서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회사에 나가서 공무원이 돼서 여러분이 발표할 기회가 있고 여러분이 소개할 기회가 있는데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끄다놓은 보리자루처럼 여러분을 무시하고 아예 인정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의 문화가 겸손의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상당히 머리가 다재다능해요. 왜냐하면 대학 진학률이 80% 이상 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없거든요. 일본도 안 됩니다. 자, 그만큼 많이 배웠으면 그 많이 배운 만큼 많은 아이디어가 전 세계에 퍼뜨려져야 되는데 솔직하게 제 생각으로는 많이 못 퍼뜨려요. 많이 안 알려졌어요. 많이 안 알려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겸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겸손을 떨치는 방법이 뭐냐면 대중 앞에서 당당히 내 의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대중 앞에 서서 이렇게 좀 뭔가 발언을 하면 잘난 척한다, 저 봐라, 저 봐라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런 표현을 쓰면 그게 또 기가 눌려가지고 다음부터 쓰지 말아야지 하면서 다음부터 또 안 쓰죠. 저도 그럴 뻔했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쓰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TV에 출연하라고 초청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자, 아무튼 발표 경험 여러분 떨리더라도 꼭 극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대중 스피치 원고 작성. 대중 스피치 원고 작성? 원고 작성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대학교 내에서 글쓰기 있죠? 글쓰기 하는데 그 서론, 본론, 결론 글쓰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줍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주 디테일하게 그 대학 교재 봤어요. 디테일하게 가르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방법은 딱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바로 말과 글이에요. 말을 잘하는 사람,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성공하지 않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꼭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담입니다만 꼭 여러분에게 그죠? 네, 글쓰기 관련 책을 많이 보라고 저는 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글쓰기 관련 책을 많이 보거든요. 제가 앞으로 이 유튜브에 글쓰기 관련 내용을 많이 올려줄게요. 여러분이 이 과정이 끝나더라도 혹시라도 제 이 구독 눌러놓으면 제 글쓰기 관련 책을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올려져 있는 거 봤어요. 유튜브에 글쓰기 관련 내용 올려져 있는 거 봤는데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디테일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아주 디테일하게 강의 형식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구독 많이 안 눌러줘도 돼요. 그죠? 구독자 없어도 돼요.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정말 보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도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제가 문장을 짧게 줄이고 짧게 만드는 것까지 내가 영상을 올릴 생각입니다. 아무튼 자 이런 식으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속에서 가치를 제안하는 그죠? 그러면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는 그런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고객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 대안 활동을 하고 있다. 자, 자신의 관점이 아닌 고객의 관점에서 문제의 대안을 찾아야 된다. 당연하죠, 그죠? 자, 고객의 관점에서 문제의 대안을 찾고 고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 고객이 할 수 없는 거, 그죠? 시간이 다 지나면 그런 거 다 극복됩니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고객이 좋아할까요? 저는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요. 열심히 하면 돈 많이 법니다. 이런 솔루션을 제시해가지고 그죠? 저는 저는 암기가 잘 안 되는데 좀 걱정이에요. 이런데 암기요? 여러분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암기 잘 됩니다. 이런 솔루션을 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영어 단어를 잘 외우게 하기 위해서 깜빡하면서 눈에 보였다 하면서 빨리 반복해서 외우게 하는 자동 그거 많이 팔려서 돈 많이 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아무튼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고객한테 접근하기 쉽고 고객이 좋아하고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문제 해결력으로 대중 스피치 공포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해결책을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작성해보면 참 좋겠지만 그죠? 또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이번 주 내용은 그죠? 큰 과제는 제가 내지 않겠습니다. 또 큰 과제 전체 내용을 핵심 내용 전체 내용 A4 용지로 전체 내용 강의 내용을 정리해서 그냥 내면 되고 또 이번에서 또 많이 내면 그죠? 여러분도 싫어하니까 아무튼 전체 첫 번째 대안입니다. 소심한 성격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죠? 아까 소심한 성격이라 했으니까 인정하고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하는 훈련이다. 이게 뭐냐면 인지 치료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처음 들어볼 텐데 인지라는 거는 그 사물을 판단하는 나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을 딱 놓고 볼 때 인지적 왜곡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누구한테 이렇게 막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한 사람이 좀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딱 대상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나한테 부정적인 말을 해서 내가 기분이 나쁘구나 이렇게 딱 되지만, 근데 어떤 상황일 때 갑자기 누가 팍 일어나서 나가요. 기분이 나빠서 나가는데 여러 사람 중에 특정한 대상이 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성격이 소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기분 나빠서 탁 나가면 내가 잘못해서 나갔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막 탓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부정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참 분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 눈치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행동에 제약이 따르죠. 그래서 사실 대중 앞에서 대중 공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남 눈치를 보는 거 아닙니까? 어른들이, 대학생들이 유치원 학생들 앞에서 발표를 한다. 많이 떨릴까요? 제일 많이 떨릴 때는 교수들 앞에 앉혀놓고 강의하면 많이 떨리죠. 제가 그 논문 발표를 할 때 원광대학교에서 교수들만 다 모아놨어요. 교수들만 모아놓고 교수들 앞에서 발표하는데 진짜 많이 긴장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많은 교수분들이 긴장한 걸 봤어요. 새로운 모습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죠? 여러분도 그럴 때 어떻게 상황을, 제가 그때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 줄 아세요? 중간에 어떤 그때 어느 대학인지, 대학 교수님이 저한테 제 논문의 발표를 중간에 질문을 했어요. 근데 솔직하게 제가 많이 떨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논문 발표를 하면서 제 논문을 하는 좀 나이 드신 분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제 논문에 대해서 너무 잘 알 것 같고 막 조언을 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좀 올라가신 교수님이 질문을 하는데 제 논문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교수님들이 제 논문에 대해서 100% 다 아는 게 아니구나.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세부적으로 잘해야 되겠다 하면서 진짜 30분 동안 발표하는 내용이어서 한 10분 만에 그죠? 딱 그 생각이 딱 바뀌어가지고 딱 했는데, 잘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끝나고 나서 저보고 그 PPT 구성이 잘 되어 있다는 둥, 그 내용을 다시 메일로 좀 보내달라는 둥 해서 보내준 기억이 나요. 그때 자신감 많이 생겼어. 아무튼 그래서 생각을 부정해서 긍정으로 만드는 훈련이 필요하다. 두 번째입니다. 스피치 주제를 선정하여 그 분야의 관련 전문지 수사합니다. 여러분, 대중 스피치하고 개인 스피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1대1 스피치는요, 정말 주제가 다양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대중 스피치, 지금 대중 스피치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는데, 이게 창업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 내용이 벗어난 게 아닙니다. 그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을 벗어나서 전혀 엉뚱한 얘기를, 그죠? 가족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제 일집 아저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못합니다. 전문적인 내용의 깊이도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스피치 주제가 선정되면 그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대중 앞에 말을 잘하고 싶으면 한 주제를 정하고 최소 그 분야에 관련 책을 5권을 읽어야 된다. 5권 읽으면 입은 뗄 수가 있다. 만약에 10권을 읽는다, 20권을 읽는다, 한 50권을 읽는다. 그 분야에 아이디어도 냅니다. 맞아요? 아이디어도 냅니다. 유튜브에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죠. 처음에는 책을 막 읽어줬어요. 책을 많이 읽어주다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책을 계속 읽어주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이 그 책을 읽다 보면 자기가 하나의 성공학 책을 써요. 또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하나 합니다. 하게 돼 있어요. 그만큼 지식이 축적되면 여기서 배우고 저기서 배우고 여기서 배운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새로운 하나의 신유 교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제 경험상이에요. 저도 책을 써야 되겠다. 처음에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면 배운 게 없으니까 남의 책을 보고 배우고 해서 너무 열심히 강의했어요. 근데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이 책 보다 보니까 내가 딱 필요로 하는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책을 써야 되겠다 해서 책을 이제 쓰고 집필하고 있는 거죠. 그 단계가 다 오게 돼 있다니까요. 다 오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전문 지식,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다. 이거는 정답입니다.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깊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대중 앞에서 말을 논리정연하게 설득력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안, 스피치 원고를 작성하여 리허설을 통한 발표 개몽을 합니다. 원고 작성, 서론 본론 결론, 원고 작성.
방법이 있는데요. 소개 한번 해줄까요? 네? 이걸 디테일하게 소개할 수 있겠어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분야에 내가 내입해서 공부를 하고 새로운 이 분야에 장안한 아이디어가 있으니까요.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